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이바라키 그리스도교 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신미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본은 가장 먼저 고령화된 나라라고 하죠. 제가 일본에 유학 간 지 굉장히 오래됩니다. 38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일본 사회에서 오래 살면서 정말 이 나라는 고령화된 그런 나라라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고령화된 나라에서 제가, 물론 제 전공 연구도 있지만, 그 일본 시니어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65세, 지금 인생 100세시다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여러 가지 사람들과 같이 프로젝트도 하고 또 봉사활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이런 분들을 제가 직접 만나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 가지 직접 만나서 취재한 내용들, 일본 시니어 분들의 살아가는 모습,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 65세 이상 인구를 보면 한국은 1,000만 명이라고 하죠. 20.6%. 그러니까 초고령화 사회가 돼 가는 거죠. 일본은 그런데 먼저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3,657만 명이라고 하죠. 30.3%. 그러니까 가장 먼저 늙어가는 나라, 그게 일본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본 할아버지들이 특히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이 굉장히 쇠퇴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쇠퇴해 가는 지방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다시 자기들 어릴 때 그 고향 찾아가던 그 모습대로 활성화될까 하고 몇 명이 모여서 만든 그 프로젝트를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도쿄에서 한 2시간 정도 차로 가면 되는 곳인데 사이타마현의 지치부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65세 이상이 20%가 넘으면 초고령화 사회인데 이 지치부시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무려 35.39%. 굉장히 고령자 비율이 높은 곳이죠. 그래서 가보면 정말 첩첩산중이에요. 산이 굉장히 많은 동네인데, 여기저기 이제 집이 띄엄띄엄 있는데 폐가가 많습니다. 빈집이 많고, 가끔씩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에는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들 밖에 살지 않죠. 그리고 이제 쭉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 이제 초등학교 모두 다 폐교가 됐고 중학교도 폐교가 됐고 그런 곳에 이 마을 굉장히 산수는 좋습니다. 정말 삼나무가 굉장히 울창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또 계곡도 있고 이렇게 좋은 곳인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다 떠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조용한 곳이 자연만 남아있는 곳인데 여기에 그 주변에 원래 고향이던 분 아니면 가끔씩 놀러 가던 분 이런 분들이 할아버지들이 마음을 맞춰서 우리 한번 점점 쇠퇴해가는 이 지방을 다시 한번 살려보자 이렇게 해서 의기투합해서 고향 만들기 프로젝트를 만든 곳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사진이 나와 있지만 가도 산중이에요. 해발 750m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천상의 마을이라고 그렇게 불리던 곳인데 정말 공기도 깨끗하고 또 제가 찾아간 때는 여름이었는데 한여름이었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풀벌레 소리가 그렇게 다양하게 매미 울음부터 시작해서 풀벌레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새소리 정말 들어보지 못한 온갖 새들이 막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빈집이 많아서 정말 쓸쓸하게 보인 그런 마을이었는데 여기에
여기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제일 중앙에 있는 분이 리더입니다. 이분은 아직 그렇게 연세는 많으시지는 않아요. 60세인데 현재도 그 도쿄에서 해외 그 의류를 수입하는 회사를 경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금이 좀 많이 돌아가고 있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리더가 됐어요. 그다음에 그 왼쪽에 있는 분은 그 혼다 계열 회사에 다니다가 정년 퇴직하신 분이고, 오른쪽에 있는 분은 일본의 그 유명한 화장품 회사에 다니다가 정년 퇴직하신 분이에요. 고향이 치즈부시인데 여기 와서 막상 자기가 무슨 일을 해보려고 하니까 마땅한 일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시청에서 치즈부시 청에서 거기 다니면서 여러 가지 봉사 활동도 하고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이 리더를 알게 되고, 이외에도 몇 명의 그 프로젝트 멤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옛날에 정말 그 일본이 고도 성장할 때 어릴 때 이분들이 자라왔죠. 그래서 추석이나 설이 되면 고향에 가서 정말 여러 가지 축제도 많고 많은 그 고향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보내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거 보니까 너무 지금 지방이 쇠퇴해 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지방을 다시 한번 되살릴 수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중간에 있는 이 리더분이 여기 이 마을에 고향은 아니지만 굉장히 놀러도 많이 오고 해서 굉장히 이 마을을 사랑한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한번 되살려 보자고 해서 그 사업 계획서를 써서 이 원래 산은 시의 소유라고 합니다. 치치부시에.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써서 저희들이 활성화 한번 시키겠습니다 하고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원래 시의 소유니까 시에서도 이 산을 활용할 방법이 없어요. 왜? 주민들이 다 떠나가고 없으니까. 그러면 좋다고 해서 무상으로 공급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삼나무가 굉장히 많이 자라고 있는 곳인데, 여기에다가 이분들이 생각한 것이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까? 그러면 도쿄가 가까우니까 한 2시간 정도 걸리니까 도쿄에 있는 사람들이 주말에 와서 계절별로 와서 여기 우리가 캠프장을, 이쁜 캠프장을 만들면 도쿄에 있는 분들이 여기 와서 하루 동안 자면서 힐링을 하고 다시 도쿄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럼 캠프장을 만들자고 해서 자기들이 이제 돈을 각자 이제 가지고 있는 돈을 모았어요. 한 5천만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4억 5천만 원 되는데, 이걸 가지고 빈집도 구입하고 이 캠프장 그 개발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그 비용을 썼는데, 이 캠프장은 어떻게 했냐면 이 삼나무가 제가 실제로 올라가서 몇 센치인지 잴 수는 없지만 대충 보기에 뭐 한 30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쭉쭉 자라 있어요. 그 산 전체가 삼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 삼나무를 잘라서 밑에 그 캠프장 아래에 받침대를 만들고 그 위에 캠프장을 만들고, 또 캠프장에 가보시면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느끼셨겠지만 화장실 같은 거, 목욕탕 같은 거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변에다가 아주 가까운 데다가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래도 깜짝 놀랐는 거는 그 화장실 자체 수세식인데 벽면, 그 다음에 지붕, 그 다음에 세면대 주변에 있는 거는 모두 편백나무예요. 그래서 화장실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냄새가 좋았어요. 기분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옛날에 저도 캠프장에, 아이들 때문에 캠프장에 가면 제일 좀 골칫거리가 화장실 문제였고, 그 화장실에 또 벌레들이 막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여기는 화장실이 너무 깨끗하고 또 목욕탕도 설치를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뭐 언제든지 화장실 갈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그 시설을 만들 때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목수 한 분을 이제 채용을 해서 월급을 주고 같이, 그리고 프로젝트에 참가한 그 멤버들이 다 같이 자원봉사식으로 주말에, 특히 이제 낮에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주말에 와서 이거를 다 이제 같이 만들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첫날에는 저희들이 도착을 하니까 여기 그날 이벤트가 있었는데 1박 2일 체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한여름에 갔었거든요.
이제 첫날 한 오후쯤 되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도쿄에서. 그래서 저녁에는 프로젝트 멤버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바비큐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날 참가한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손자들도 데리고 와서 10대에서 한 70대 가까이 있는데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바비큐를 먹으면서 또 술도 마시면서 노래도 부르면서 그렇게 한여름 밤을 보내게 되는데 이날 밤에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뭐 애들도 있고 애들은 애들끼리 놀고 이렇게 하는데 시니어들이 그러니까 65세 이상 된 분들이 우연히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술을 한 잔씩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지금 현재 처한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66세인데 일본은 보통 60세나 혹은 65세에 역직 정년이라고 우리나라 같으면 임금 피크제죠. 그래서 모든 직책도 내려놓고 또 월급도 많이 줄게 됩니다. 보통 그 전에까지 받던 월급의 한 50% 받거나 아니면은 많이 받는 사람들은 한 70% 받고 이렇게 이제 근무를 하는데 보통 한 5년 동안 더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회사가 배려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66세 된 분이 아주 일본의 유명한 대기업이에요. 거기 65세까지는 그분이 법무부장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을 때는 부하 직원이 120명 정도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65세가 되고 나니까 역직 정년이라고 해서 자리도 바뀌고 그러니까 직책 내려놓는 거죠. 이제 일종의 평사원이 된 거예요. 부장에서. 그래서 자리도 그냥 책상만 하나 주어지고 그다음에 월급도 물론 줄어들고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건 역직 정년하기 이전에 자기의 부하 직원이 자기의 상사가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참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상실감이나 이런 게 이제 밀려와서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우연히 이 프로젝트를 알게 돼서 이분이 이제 자원봉사 하는 식으로 와서 이 캠프장 만들 때도 거들어주고 1박 2일 이렇게 자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힐링을 하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 다시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에 보시면 여자분이 중간에 있는데 이분은 이제 66세예요. 근데 65세까지 회사에 다니다가 정년퇴직을 했는데 갑자기 정년퇴직하고 집에서 보니까 너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바쁘게 매일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너무 할 일이 없고 그냥 TV만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거 너무 인생이 재미없다. 그렇게 애들은 뭐 다 이제 성인이 됐고 또 다 출가를 했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분이 이제 다시 취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여러 군데 응모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된 곳이 어떤 회사냐 하면은 특허를 대신해서 출원해 주는 그런 컨설팅 회사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가 이제 총무일을 하게 되는데 인원수도 별로 많지 않다고 해요. 10서너 명 정도 되는데 그 회사가 좀 특수한 게 가보니까 66세인데 제일 나이가 적더랍니다. 사장님이 83세예요. 사장님이 83세이고 직원들이 대부분 다 70대인데 사장님도 출근을 안 하시고 직원들도 출근을 안 하는 이유가 전문 컨설팅 업체이기 때문에 프로페셔널 전문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하고 만나러 직접 그쪽으로 가서 출근하고 다 업무를 보면 미팅이 다 끝나면 자기가 돌아오고 이런 형식이 되다가 보니까 자기는 대화를 하고 싶어서 회사에 출근했는데 회사에서는 자기 혼자 근무하고 있답니다. 전화 오는 거 대응하고 또 사장님이 외부에서 이러이러한 서류 만들어 놓으라고 하면 그거 만들고 그래서 자기도 너무 이 대화할 상대가 없어서 힘들어서 우연히 이 프로젝트를 알게 돼서 자기가 이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사람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니까 거기서 굉장히 만족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이튿날 잠을 자고 그 이튿날 한여름이었으니까 이게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 하면은 감자 캐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하고 이제 사전에 뭐 봄에 감자를 다 씨를 뿌려 놨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감자 캐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뭐 감자라고 하면 쑥쑥 잘 뽑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는 산 비탈에 감자를 심어놔서 굉장히 흙이 좀 딱딱했어요. 그래서 이 삽하고 곡괭이로 막 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삽하고 곡괭이를 들고 한번 캐봤는데 저처럼 잘 캐지지 않고, 그런데 여기 이 프로그램에는 물론 여기 이제 신청을 해서 1박 2일 프로그램에 신청을 해서 도쿄에서 오신 손님도 있지만 이 지역에 사는 주민도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같이 와서 감자 캐는 걸 애들한테 가르쳐 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캔 감자로 그 다음에 어떤 시간을 보냈냐면 점심때가 되니까 이게 화덕이 있더라고요. 본부에. 큰 화덕이 있는데 여기다가 피자를 굽기도 하고, 저 오른쪽에 사진을 보면 저희들이 그날 캔 감자 위에다가 일본 된장이 있어요. 그 일본 된장을 발라서 저기 그 화덕에 넣어서 구워서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서 난 여러 가지 나물 같은 거, 산 야채 이런 거 가지고 저희들이 샐러드도 해 먹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박 2일 프로그램이 끝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이제 자기들이 투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거의 4억 5천만 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수익이 발생하느냐 하면 1박 2일 체험하는 데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저희가 한국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 내고 1박 2일 그 식사, 그러니까 그날 저녁부터 해서 저녁, 그 이튿날 아침, 그 이튿날 점심 이렇게 다 먹고 도쿄로 돌아오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큰 이제 수입을 얻는 거는 뭐냐 하면 도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오면 그냥 가지 않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지역의 상품을 이제 사가지고 선물로 사가지고 가게 되는데, 여기에 이 지역 주변에서 채취한 벌꿀 지역 주민이 만든 벌꿀도 상품화해서 다 갖다 놓았고, 또 주변에 와인밭이 있어요. 와인밭이 아니고 포도밭. 그 포도밭에서 생산되는 포도로 그 주변에 가까운데 와인 공장이 있어서 와인을 만드는 걸 여기 갖다 놓았어요. 그래서 도쿄에서 온 사람들이 와인을 사가거나 그다음에 벌꿀을 사가거나 아니면 뭐 녹차를 사가거나 이 지역 특산품을 여기다가 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사가요. 대부분 온 사람들이 참가비는 한 1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제가 쭉 지켜보니까 그 선물을 보통 뭐 한 30만 원, 40만 원씩 이렇게 사가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수입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저한테 이제 참가했으니까 계속 정보가 SNS로 날라오는 겁니다. 조금 지나니까 이 가을이 되니까 이 주변에서 나는 천연 식물로 염색을 하는 또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주변에 그 염색 전문가가 살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강사가 돼서 사람들이 참가하면 천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뭐 염색하고 싶은 뭐 티셔츠 이런 거 다 가지고 가도 돼요. 그래서 거기서 하루 동안 자면서 염색을 하고 돌아오는 체험도 있는데 가장 인기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뭐냐고 하면 이 버섯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산이 울창해요. 굉장히 울창한데 여기에 가을이 되면 엄청 많은 버섯이 자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버섯을 딸 때도 독버섯도 있고 또 먹을 수 있는 버섯도 있지 않습니까?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 혹은 그 단체장 이런 분들이 와서 직접 이제 봉사자로 오셔가지고 그거는 독버섯이다 이렇게 다 가르쳐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참여해서 여기서 자기들이 직접 채취한 버섯을 점심 때 이제 숯불에 구워 먹고 그렇게 이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가장 인기가 있어서 버섯이 처음 날 때부터 버섯이 이제 더 이상 자생하지 않을 시기까지 합해서 총 참가하는 인원수가 한 100명 정도 참가한다고 해요. 그러면 또 봄에는 주변에 녹차밭이 있어서 녹차를 이제 도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직접 따서 그걸 덮어서 차로 우려 먹는 그런 체험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시니어들이 자기들이 처음에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하면은,
이제 처음에 자기들이 인생 살아올 때 젊었을 때는 상향 열차를 탔는데 이제는 시니어가 되니까 점점 이제 하향 열차를 타고 되는 거죠. 그런데 하향 열차를 타면서 자기들이 과거에 정말 그 계절마다 고향을 많이 찾았는데 그런 이제 고향이 점점 다 이제 쇠퇴해져 가고 사람이 살지 않고 쓸쓸하게 되어 가니까 이걸 어떻게 지방에다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시니어들은 가지고 있는 게 정말 과거에 풍부한 경험을 여러 일도 해왔고 그렇다고 보면 노하우도 다 다르죠. 또 정보도 또 많이 가지고 있죠.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내가 아는 사람 누구 목수가 있다든지 뭐 이렇게 또 정보 연결시키고 자기 인맥 연결시키고 그렇게 해서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사 경영자는 어느 정도 자금 또 융통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씩 자금을 모아서 마을 재생에 기여한 아주 좋은 사례가 이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취재한 게 이 리조트 바이트라고 해서 일본에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시니어들한테. 이걸 줄여서 리조바라고 합니다. 리조트 바이트인데 말하자면 리조트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아주 인기가 있는 게 그냥 단순히 아르바이트 하면 일만 하지만 일과 여행을 동시에 즐기겠다. 그게 리조트 바이트입니다. 주로 일본에는 과거에 버블 경제가 굉장히 1991년부터 버블이 꺼졌는데 그 전에는 일본에서 경제가 아주 좋았으니까 스키장도 많이 만들고 또 골프장도 많이 만들고 또 온천도 많이 만들었어요. 원래 일본에는 온천이 많지만은 온천 그 당시에는 일본인들이 가장 가족들끼리 어떤 기념일 할머니 생신이라든지 할아버지 뭐 결혼 기념이라든지 이럴 때 가족끼리 지방에 있는 온천에 가서 하룻밤 지내고 주변에 관광하고 돌아오는 게 일반 서민들의 가장 큰 꿈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지금 요즘은 점점 이제 버블 경제가 꺼지고 난 뒤에 점점 없어지고 지금은 오히려 스키장이나 온천 이런 게 해외 관광객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해외 관광객이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일본에 몇 명이 들어왔느냐 하면은 2,500만 명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도 아직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못한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스키장이나 온천 같은 곳에서 그곳에 이제 가서 직접 내가 일을 하겠다, 시니어가. 그렇게 되면 교통비도 지급이 되고 또 숙식이 다 제공이 됩니다. 뭐 방이 많지 않습니까? 온천 같은 경우에. 숙식이 제공이 되고 또 수도 강열비는 일체 내지 않아도 된다. 이제 주로 하는 일은 아무래도 온천이나 스키장 같은 경우에 주변에 청소하는 일이라든지 또 간단한 요리 같은 일. 물론 주방에서 요리를 한 경험이 있다 이러면 또 아르바이트 요금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손님한테 식사 제공하는 일, 이런 일이 많은데 장기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단기간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년 후에 수입원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리조트에서는 부부 침실까지 제공하면서 부부 대환영이라고 이렇게 적힌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부가 와도 환영을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 이 리조바라는 앱이 있는데 일자리 공고는 여기서 찾으면 되는데 맨 처음 이 서비스를 시작한 곳이 리조바라는 앱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등록자 수가 52만 명 이상 등록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워낙 지금 유행하니까 이제 이렇게 시니어라는 키워드를 넣고 리조트 바이트, 뭐 아르바이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면 이 앱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자리 구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는 도치긴 현에 있는 온천여관 이토엔 호텔즈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처음부터 60대 이상 업무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주방 설거지 모지,
그다음에 시간당 1,010엔에서 1,400엔, 그러면 약 9,000원에서 우리나라 원화로 하면 12,600원 지불을 하겠다. 그다음에 교통비 별도 지급하고 음식점 주방요리 경험자인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지불하겠다. 시간당 한 16,000원 지불하겠다. 이렇게 공모를 해 놓았는데 여기 외에도 전국적으로 이제 이 호텔이나 온천 여관 이런 곳에서 시니어를 많이 모집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니어들은 굉장히 성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니어를 환영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시니어들한테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아르바이트 보통 한 9시부터 6시까지 뭐 청소 같으면 청소, 주방일 같으면 주방일 하죠. 그 다음에 오후는 자유시간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주변에 지역에 관광을 하거나 안 가봤던 곳이니까 관광을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갔다 와서 저녁에 이 온천을 또 무료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온천하고 밤에는 리조바로 모인 사람들끼리 젊은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죠. 그런 분들끼리 술 한잔 마시면서 저녁을 먹으면서 서로 또 정보를 교환한다고 해요. 내가 어디 가봤는데 어디 호텔이 굉장히 대우도 좋고 정말 그 주변에 관광할 곳도 많고 또 맛집도 많다 뭐 이런 정보도 교환하고 또 자기들끼리 또 친해지며 서로 한국 그 카톡 같은 라인으로 서로 정보 교환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들 해요. 그래서 리조바에서 시니어를 많이 채용하는 이유. 왜 그러면 이 리조트 바이트, 그러니까 온천이나 그 호텔 이런 데서 많이 채용하느냐 하면 그 일손이 지금 굉장히 부족합니다. 일본에.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보다 훨씬 먼저 왔죠. 그러다 보니까 일손이 굉장히 부족해서 그 최근 도쿄 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결과 전체 기업의 63%나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대학교도 그 대학생들이 평균 일본 전체 대학생들 취업률이 무려 98.1%입니다. 저희 대학도 취업률이 해마다 98%, 99%예요. 그만큼 지금 일손이 젊은 인재는 더 부족한 거죠. 저출산이니까. 그래서 여러 이런 온천 호텔 이외에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족한 그 인재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대되는 그 인력이 바로 정년 후의 시니어 인재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기업도 시니어 인재를 굉장히 많이 채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조사에 참여한 2,300여 개 기업 중에 4곳 중에 한 곳은 이미 시니어 인력을 채용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그 시니어들이 성실하게 일해주니까 오히려 감사하게 느끼는 거죠. 그런 온천이나 호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의 전국에 온천 호텔이 많다는 일본적인 특성이 있죠. 여관과 호텔 영업시설이 무려 53,321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온천이 많다 보니까 이런 시설이 많은 거, 이것도 하나의 일본적인 특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에서도 젊은 친구들이 이 리조바로 많이 일본에 간다고 해요. 왜 일본에 가느냐 하면 워킹 홀리데이 보통 하지 않습니까?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되면 일본의 이 리조바로 지방에 있는 그런 온천 같은데 거기 가서 일하게 되면 일해서 돈도 벌 수도 있고 주변에 또 관광도 할 수 있고 또 같이 일본 사람들하고 일하니까 일본어도 빨리 배울 수 있고 일석삼조라고 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이런 쪽에 한번 응모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는 지금 현재 일본의 중장년층에 뭐가 인기 있느냐 하면은 시니어 마슨이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맞선을 보는 거죠. 근데 일본 그 총무성에서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혼자 사는 고령자 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2020년에는 남자가 약 231만 명, 여성이 약 441만 명이었는데 아무래도 여자들이 수명이 기니까 거의 지금 배 가까이 많은 거죠. 근데 2040년에는 남성이 약 356만 명, 여성이 약 540만 명이 될 거라고 해요. 혼자 사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최근 또 하나의 현상은 물론 황혼 이혼도 많지만 또 그 결혼하지 않는 그 시니어들이 이제 지금부터 자꾸 늘어나고 있는 거죠. 황혼 이혼은 후생 노동성에서 2022년 인구 동태 통계를 내보니까 전체 이혼 중에서 그 황혼 이혼한 사람들이 22%들 전체 100% 중에서 황혼 이혼이 아닌 사람들이 한 78% 정도 되고 이렇게 해서 황혼 이혼한 사람들도 늘어나게 되고 또 배우자가 또 죽게 되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서 결혼하지 않고 지금 시니어가 되어가는 분들이 또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특히 남자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러다가 혹시 고독사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제 맞선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일본에서 지금 그 히트치는 그 서비스 중에 하나가 시니어 맞선 버스 투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 황혼 이혼 아까 말씀드렸지만 증가하는과 동시에 코로나 그 이후로 또 여러 가지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물가가 이제 계속 상승하니까 그게 물가에 맞춰서 시니어들 연금이 막 늘어나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그러면 한번 맞선을 봐서 짝을 찾아서 같이 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시니어에게 가장 인기 있는 맞선은 실버 맞선 버스 투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버스 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이 평균 62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전후 다 생각을 하면 굉장히 그 시니어들이 맞선을 많이 보는 거죠. 근데 이 하루 그 투어를 하는데 버스에서 내릴 때 커플이 절반 형성이 된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각 데이터가 다 달라요. 어떤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한 40명이 탔을 경우에 한 7쌍 커플이 형성되는 그러니까 14명이 그 커플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주 비싸지 않습니다. 일일 참가비가 남성 같은 경우에는 15,000엔에서 18,000엔, 약 한화로 15만 원 하죠. 여성은 12,000엔, 15,000엔, 한 12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이제 버스에 보통 40인승을 타는데 그날 참가자의 수에 따라서 약간 다르겠지만 이제 주최자가 사전에 어디 앉으라고 좌석을 지정하는 거죠. 뭐 9시까지 어디에 모이세요. 이렇게 해서 버스에 몇 번을 타세요. 이렇게 주최자 측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전부 남자, 여자 이렇게 쭉 버스 좌석에 앉는 거죠. 그렇게 앉고 나서 이제 주최자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앉아 있는 분하고 한 10분 정도 프로필을 교환하면서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다고 해요. 그럼 10분 이야기 끝나면 주최자가 자리를 바꾸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앞에 앉아있던 남성분이 한 칸씩 다 뒤로 물러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앉아있는 분들하고 계속 한 10분 정도 프로필을 교환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목적지 그 점심 먹는 시간이 돼요. 그러면 점심 식사를 하는데 시니어 분들이니까 점심도 고급으로 나온다고 해요. 뭐 게 같은 거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하고 나면 오전에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서로 프로필 교환하고 대화를 다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심 식사하고 나면 관광지로 이동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관광지에 내려서 내가 얘기를 해보니까 저분이 좀 상당히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분한테 가까이 가서 이제 관광지에서 서로 걸어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더 많은 대화를.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전부 각자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물론 한 여성이 굉장히 인기 있으면, 남성들이 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 그 남성들이 뭐 이렇게 주변을 서성이다가, 한 남성하고 대화가 끝나면 그 여성한테 또 접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진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물을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물을 사러 갈 때, 이렇게 뭐가 맛있겠다 서로 도와주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버스로 돌아옵니다. 관광버스로. 그래서 이제 출발 지역까지 다시 버스가 돌아오는 그 시간에, 각자 자기가 마음에 있는 분 번호를 적으라고 그래요, 주최자가. 그래서 번호를 적으면 같은 번호가 나온 분들이 있으면 그분은 커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로 연락처 주고 받고 그날 이제 커플이 형성되고 그 투어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남성분들은 내가 정말 고독사가 두려워서 이 버스 투어에 참가했다고 하는 분들이 있고,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그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상당히 그 만족을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하루 동안 일종의 보통 관광을 가더라도 하루 보통 뭐 10만 원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광 가면서 맛있는 점심도 먹고 또 짝도 찾고 이렇게 해서 이 버스 투어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주 그 특이한 또 서비스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분을 만났어요. 뭐냐면 AI로 진행하는 실버 마슨이 있다고 해서 이 대표분한테 취재하러 직접 찾아갔고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하루 종일 이제 취재를 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 대표분은 이시아라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가 그 일본 중매 시장이 100억엔 시장이라고 해요. 한국 돈으로 900억 원 시장이죠. 굉장히 시장은 큰데, 근데 지금까지 이 중매 그 시장이 너무 아날로그라고 합니다. 뭐 회전 초밥식으로 잠깐 얘기하고 또 돌아가고 이렇게 하고 또 너무 그 스펙을 중시한다고 해요. 나이, 뭐 연봉, 외모 이런 것만 중시하니까 왜 좀 더 가치관이라든지 필링, 서로 감정이라든지 이런 걸 중시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아날로그로 머물고 있을까 생각해서 1년 동안 이분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AI로 마슨이 진행되는 앱을 개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도대체 AI로 어떻게 앱을 개발했는가 제가 이제 쭉 관찰을 했는데 어떤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진행자가 질문을 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대답을 해요. 그러면 그 스마트폰에 대답을 한 걸 보고 AI가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서로 가치관이 맞다고 하면 그 가치관이 맞는 사람끼리 그룹을 한 4-5명 만들어줘요. 그럼 A그룹, B그룹, C그룹 이렇게 생기죠. 그러면 또 계속 대화를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을 해요. 또 다른 질문하면 그게 또 사람들이 이제 대답을 하고 나면 또 AI가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가치관이 서로 맞아. 그러면 또 매칭시켜서 또 그룹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합니다. 그 휴일은 어떻게 보내나요? 질문을 해요. 그러면 A라는 여성이 겨울철에는 스키를 간다. C라는 남성은 여름철에는 바다에 가고 가을에는 승마를 간다. 이렇게 하면 둘의 친밀도는 AI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친밀도가 90%다. 그래서 같은 그룹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질문으로 예를 들면 파트너와 함께 정년퇴직을 했다. 최소한 생활비는 남았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면 B라는 여성은 둘이서 카페를 차리고 싶다. 창업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D라는 남성이 그냥 이제 더 이상 일이 필요 없어.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평화롭게 보내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이 두 사람의 친밀도는 AI가 판단할 때 진단했을 때 5%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로 가치관이 AI가 진단을 해서 서로 가치관이 맞는 사람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이게 한번 시작되면 보통 한 4번, 5번 계속 그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같은 같은 그룹이 된 사람은 자연적 서로 의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저 사람하고 내하고 또 이번에 같은 그룹이 됐네. 그러면 우리 둘은 뭔가 가치관이 맞다. 이렇게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금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AI 그 매칭 이벤트 참가 요금은 남성 같은 경우는 3,000엔, 한 27,000원 정도죠. 여성은 한 2,000엔, 18,000엔 정도인데, 18,000원 정도인데, 이게 뭐가 이제 좋으냐면 이 그 대표는 지금 당장 이걸 해서 뭔가 돈 벌기보다는 우선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거를 많은 사람한테 알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앱을 좀 더 개발을 해서 좀 더 좋은 앱을 제공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근데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 이게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 같은 그룹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저 사람 나하고 뭔가 가치관이 같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끼리 이제 술을 마시러 가는 경우가 많고 또 서로 연락처 주고 받는 확률이 높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참가자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AI로 이렇게 서로 맞선을 보는 이 서비스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참가자들이
다 납득을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이제 다 끝나고 난 뒤에 왜 자기가 그 그룹에 있었는가 하는 걸 다 납득을 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같은 그룹끼리는 굉장히 대화가 잘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분은 항상 나하고 같은 그룹이니까 뭔가 맞을 것이다, 가치관이 맞을 것이다 하고 하면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그 다음에 데이트가 계속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에는 건강한 시니어들의 그 짝찾기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그 고령자 재혼이나 동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아직도 어떻게 보면 그 고령자가 서로 새로운 파트너를 찾거나 아니면 뭐 재혼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자식들이 뭐 체면도 있고 지금 그 나이에 뭘 또 재혼을 한다고 그러냐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일본은 빨리 고령화 사회가 오고 또 조금 우리하고 여러 가지 문화가 다른 게 굉장히 좀 개인주의예요. 그렇게 부모가 자식들한테 막 간섭을 하거나 자식들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또 자식들이 부모의 뭐 이런 어떤 고령자인데 동거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체면 때문에 안 돼 뭐 이렇게 반대를 하거나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좀 과거에는 일본도 그런 관습이 좀 있었는데 요새는 지금은 그런 게 없고 서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서 사는 노인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가 어떻게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그다음에 또 물가도 계속 지금 올라가는데 함께 살면서 여러 가지 비용이 지출되는 이런 거 절약도 할 수 있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혼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거나 사회 전반에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